오늘 준 거 두 개는 저번 거보다는 쉬워요. 확실히 쉬우니까 이제 쉬운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하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아놔야 될 게, 선생님이 이제 한 지문씩 뽑아서 하니까 다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능도 정말 힘든 해가 아니면 비문학 3개 중에 하나 어렵고 하나는 누구나 풀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약간 난이도 있고, 보통 이렇게 많이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것도 하고 어려운 것도 하고, 쉬운 거는 보통 2개씩 하고 어려운 거는 이제 하나씩 하고,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네, 그러면 여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전기 저항 변화를 측정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겠죠. 저울이니까 질량을 재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하면은, 여기가 이제 퀘스천 되죠. 그렇지? 그러면 이 퀘스천에 대한 답변이 주제가 될 거예요. 아마도.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재냐. 근데 여기 앞에서 이거 때려줬으니까 아마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지? 1번 아니면 2번을 이용해서 잴 거예요.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앞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대요. 앞전 효과는 이제 이 앞전 효과를 알아야 퀘스천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앞전 효과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앞전 효과와, 됐나요? 네,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지금. 난 기계적 변형이 뭔 말인지 몰라요. 기계적 변형이 어떻게 돼야 기계적 변형이지? 모르거든요. 그쵸?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없어? 없죠? 이거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물음표 찍어 놓고 넘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1차, 2차 있으니까 이거는 vs 붙여야겠죠? 첫 번째는 재료의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거야.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전압이 발생하는 겁니다.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전압이 발생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압을 걸면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 까먹으면 안 되는 게, 결국 이게 퀘스천이랑 연관이 있어야겠죠. 그치? 앞전 효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전 효과로 인해서 어떻게 기체 분자,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잴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두 앞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앞전체라고 하면 수정이 주로 쓰인다. 그럼 앞전체는 1차도 있고 2차도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수정은 거기에 한 종류고요. 됐나요? 그럼 이 문단 앞전 효과에 대한 설명이네요. 지금 answer, 이 답변에 대한 얘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그럼 우린 이거 지금 너무 궁금해야 돼요. 앞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대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앞전체가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냥 수정은 앞전체가 아니에요. 맞죠? 그건 알 수 없죠, 사실. 그냥 수정이 앞전체인지 아닌지는. 근데 앞전체로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쓴다 라는 얘기고,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에요. 됐습니까? 자, 이제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읽는 거를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하죠. 그치? 과학이나 이제 기술과 관련된 거를 서술하는 걸 과학기술 지문이라고 하는데, 과학기술 지문에서 뭘 중점적으로 읽어야 된다?
과정이나 장점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돼요. 과정이나 장점을 중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과학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죠. 그치? 그리고 기술은 좋으니까 소개하지 않겠어요? 그치? 그러면 장점을 소개하는데 장점을 어떻게 소개하겠어? 왜 좋은지. 비교 대조가 들어가면 저것과 비교해서 이게 왜 좋은지. 됐어요? 거기에 과정이 섞이면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좋다. 됐나요? 그럼 지금도 이거 장점이죠? 장점에 대해 서술하는 거 아니에요? 뭐?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잴 수 있어. 대단해. 맞지? 대단해.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납작한 원판 모양의 수정이 있어야죠. 머릿속에. 그치? 과정이잖아. 과정 따라가야 되잖아.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들어. 전극 뭔지 알아? 모르지? 알아? 나도 몰라. 근데 만들었대 어쨌든.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모르는 게 지금 몇 개 나왔어? 2개 있죠? 모르는 거. 뭐뭐? 기계적 변형 모르고, 그 다음에 전극 뭔지 몰라요. 됐어요? 만약에 이거 몰라도 상관없으면 몰라도 되죠. 그치? 그냥 정보 처리하면 되잖아. 아, 이런 게 있었다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전극이 반복돼가지고 날 괴롭히면 이제 전극이 나온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 뭔지 찾아내야겠죠.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을 가해요. 됐어요? 전압을 가하면 이거 뭐야? 그러니까 위에 거 뭐 2차죠. 그쵸? 2차잖아.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해? 기계적 변형이 뭔지 알 수 있겠다. 그치? 전압을 가했으니까 전압 이후에 생기는 변화가 아마 기계적 변화 아닐까요? 그치? 그래서 뭐가 나와? 수정이 뭐 한대? 진동한대요. 아, 진동이 뭐구나? 기계적 변형이구나. 됐나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기서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이 진동이랑 뭐랑 연관지을 생각? 측정. 측정과 무슨 연관이 있지? 이런 생각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주제가 저거잖아요. 됐나요? 주제로 어떻게 돌아갈 건가? 지금 이렇게 주제를 타고 주제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주제로 어떻게 갈 건가?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그럼 주파수 2개 나왔죠? 그치? 대조해 안 해? 대조해야죠. 전압의 주파수는 가하는 거죠. 그치? 전압의 주파수는 전압을 가하면의 주파수죠. 그 다음에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요. 됐습니까? 이렇게 일치시키면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 됐어요? 여러분 이거 진동을 왜 측정하기 쉽게 만들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거 측정하려고. 그쵸? 미세물질 측정하려고. 됩니까? 진동이 큰 폭으로 진동을 해야 측정하기 쉬운 건 뭐 이해되죠? 그치? 진동이 측정하기 쉬워야 미세물질 측정이 잘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린 진동은 뭐야? 측정이야, 측정.
진동은 측정이야. 아니야? 맞아. 진동은 측정이야. 지금 벌써.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진동은 우리가 측정과 연관해서 무조건 이것이 수정 진동자이다. 고유 주파수란 됐어요? 저거 수정의 고유 주파수죠.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그러니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같은 재료의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뭐에 따라서 이런 건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치? 이런 건 정보로 체크하는 거죠.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재료더라도. 됐습니까? 수정 진동자에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하면 여러분이 이 어떤 물질은 뭐 해야 돼? 이거죠, 이거? 이거 아니야? 여기? 기체 분자나 미세 물질 아니에요? 맞죠?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야 드디어 측정한다. 드디어 측정한다. 맞아 아니야? 그럼 우린 이거 진동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해? 안 해? 해야 될 거 아니야.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맞죠? 전압의 주파수를 고유 주파수랑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동하고 있더니죠.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감소한대요. 측정했죠? 그치? 그래서 주파수 감소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미세 물질이 많이 달라붙었다 이 얘기죠. 많다 이 얘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해. 그래야죠. 그래야 미세 물질을 측정할 거 아닙니까? 그치? 됐어? 이제 읽었어? 같이? 안 읽었지? 다시.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이래야 미세 물질을 측정할 거 아니야. 그치?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네. 이거 우리 여태까지 계속 생각해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여기서 이미 이 생각했잖아. 아니야? 이 문장 우리 여기서 이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제대로 잘 읽으면 항상 글보다 먼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내용들이 당연해져요. 지금 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치? 뭘로? 다 이걸로 푸는 거 아니야, 지금? 됐어요?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래요.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질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런 거 이제 안 써도 되는데. 측정된 질량이죠. 잘 안 보이니 너? 내가 가리고 있지 쓸 때. 미안해. 사실 그렇게 미안하진 않은데. 렌즈 꼈니? 보여? 드림 렌즈? 드림 렌즈가 뭐야? 몰라. 이래서 드림이야? 잘 때 끼면 자기 전에 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잘 때는 안 보는데. 이게 렌즈가 이렇게 눌러줘서 아침 빼고 그럼 교정하는 거야, 시력을? 교정 안 일지 약간 그냥 그날 잘 보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눌러줘가지고 이걸 맞춰줘. 뭘 눌러줘? 홍채? 그럼 나도 이렇게 누르면 눈 좋아져? 아닌데? 존나. 4시간에서 6시간. 아니, 나도 그럼 이렇게 누르면 되잖아. 딱 맞게 눌러야지. 이렇게 4시간 있으면 돼? 딱 맞잖아.
아, 존나 안 보이는데. 신기하다. 나 렌즈 무서워서 못 끼는데. 나 사실 안경 끼는 거 엄청 싫어해. 근데 렌즈 무서워. 시도 무섭지 않아? 안 무서워? 무섭지 않아? 계속 하다 보면 막 어떻게 될 것 같잖아. 계속 하다 보면 안 그렇지. 와, 씨, 대단하네. 난 손톱 발톱 깎는 것도 무서운데, 가끔. 막 졸라 깊게 깎아버릴까봐. 나 좀, 지금 생각하면 공황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해. 나 스키랑 스노보드 안 타거든? 스케이트 이런 것도 잘 안 타. 왜냐면 내 맘대로 안 돼서. 그리고 나 발이 땅에 안 붙어 있는 걸 진짜 싫어해. 좀, 수영? 수영도 거의 안 해. 그러니까 수영장은 괜찮아. 발이 붙어 있어요. 근데 바다 깊은 데 있잖아. 너무 불안해. 물론 내가 지방이 많으니까 절대 가라앉진 않는데. 근데 내가 한번 어릴 때 그런 적이 있긴 있었어. 이렇게 한 이만한데? 빠진 적 있어.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잖아? 누가 몰라. 그런 기억은 안 나. 근데 그냥 그 빠져가지고 힘들었던 기억만 있어. 근데 스키 이런 거 존나 무섭잖아. 안 멈춰지고 막. 그래서 무서워서 못해. 그리고 보드는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스키 이제 막 화장실 갈 때 이럴 때 스키 좋아해? 스키 타는 거? 안 타봤어? 타볼 필요 없어. 나도 3번인가 타봤는데. 근데 나 뭐든지 시도는 해보거든. 왜냐면 재밌거나 좋은 건데 못하면 억울하잖아. 시도는 해봐. 그래서 내가 한 8번? 9번 시도해봤는데 안 되는 게 있어, 아직도. 마라탕. 좋아하니? 그치? 씨발, 나 왜 먹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부대찌개가 훨씬 낫지 않아? 아니야? 부대찌개가 한 1000배 맛있잖아. 좋아해? 아니, 그거 왜 먹어? 그냥 6달에 한 번 먹는 그럼 안 먹는 거지. 6달에 한 번이에요.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싫어하세요? 불닭볶음면? 네. 아니, 그건 그냥 먹는 거지. 그게 아니야, 마라탕은 약간, 뭐, 네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약간,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래? 다행이다. 좀 좋아하나? 난 고수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샴푸를 돈 내고 굳이? 이런 느낌? 그거 알아? 로션 바르고 귤 바로 까먹으면 로션만 날 때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씨. 그래서 나 진짜 중국 음식도 별로 안 좋아해. 진짜 중국 음식 있잖아, 진짜. 중국의 음식. 역시 중국집 말고. 중국의 음식. 거의 상식으로만 진짜 토할 것 같아. 왜 꽃을 먹지? 이런 느낌. 마라탕은 진짜 이해 안 돼. 그럼 부대찌개 먹으면 되잖아. 한색이 제일 맛있게 아이, 다르지. 부대찌개가 한 10배 맛있지. 부대찌개를 뭐라고 생각해, 너는? 맛있는 난 라면의 최종 진화형이 부대찌개라고 생각해. 마지막 라면. 그러니까 라면이 이렇게 진화를 하다 보면 길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해.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라면만 먹는 거. 퓨어하게. 그리고 그 정반대의 부대찌개. 이렇게 원래 뚱뚱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야 돼. 됐어요? 그럼 얘들아, 너네 이 분수 이런 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앞으로 분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분수는 항상 비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그치?
비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비례를 얘기하기 좋죠, 분수는. 응?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떤 값으로 고정되면 이거 완전 비례죠. 무슨 비례? 반비례죠. 값이 고정되면.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거 빼고. 이건 뭘 말해? 분모 단위 하나당의 분자의 변화량이에요. 그쵸? 변화량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분모 단위 하나당 분자가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는 측정된 질량 하나당 주파수가 얼마나 변했냐 이거죠. 됐나요? 많이 변하면 질량에 민감하게 변하는 거고. 괜찮아요? 쓸 사람 쓰시고 정리해서.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 네, 그러니까 여기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작은 질량에도 주파수가 많이 변한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많이 변한다는 말도 맞지만 사실은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글이 끝나야 돼, 안 끝나야 돼? 끝나야 되잖아. 아니야? 난 끝나야 되거든? 왜? 했잖아. 측정한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측정해? 앞전 효과로 진동하게 해가지고 여기 붙은 거 측정한다 이거잖아. 아니야? 주파수의 변화 정도로. 끝났어. 그치? 그런데 뭐래? 수정진동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를 응용하면이에요. 됐어요? 자, 이렇게 응용하면이 됐으면 첫 번째, 여기 몇 번이냐? 2번이지. 빠르게 위를 보면서 내용 환기를 해야겠죠. 지금은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주면서 내려왔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자리를 잡았겠죠, 정보가.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읽을 때는 이거보다는 한 5,000배 정도 빠르게 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가 뭔지 알아요? 머릿속에 있어요? 있어야죠. 앞전 효과, 그치? 진동하게 해가지고 여기 붙으면 주파수가 감소하는 거 측정하는 거죠. 됐어요? 이걸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대요.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건 알겠죠? 그치? 자,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설명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치? 이 글에서 말하는 게 바뀌었어. 너 뭐에서 뭘로 바뀌었어? 원리에서 질량에서 농도로 바뀐 거지 뭐. 질량에서. 네, 여러분이 이런 감각도 좀 있으면 좋은데 나는 질량에서 농도가 아니라 질량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라고 쓰긴 할 것 같아요. 질량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로 바뀌어버렸죠. 됐나요? 그럼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말고, 할 수 있으면 질량과 농도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질량은 질량이고 아이씨. 그래. 농도는 다른 거. 약간 좀 응용한 거. 맞아. 좋아. 끝이야? 해서 이제 질량을 이용해서 농도. 아이씨. 너. 지영이.
질량이고 농도는 한 특정 단위다. 그 질량이 얼마나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질량을 안다고 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네. 그치? 농도를 알려면 질량을 이용해.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알아. 전체 질량에서 이 특정 기체의 질량만 잴 수 있어야 되잖아. 아니야?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응용한다고 했잖아. 돼요?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해. 맞죠? 돼요? 여기에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면 질량 변화가 생겨 수정 진동자 주파수는 감소한다. 이게 이거 아니에요?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죠.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거죠. 이러니까 쉬운 지문이에요. 여러분이 다시 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친절해요. 일정 시점이 되면 됐습니까? 어떤 시점인지 모르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한대요. 됐나요? 그럼 무슨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야? 패러프레이징 해야지. 자,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도 감은 있는데 지금 말로 못할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특정 기체가 더 이상 달라붙지 않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랑 똑같은 거야? 질량 증가가 있다 없다? 없다. 됐니? 그럼 이러면 저거 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이제는. 아니야? 일정 시점 이후로는 저걸 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다. 아는 거죠? 아니야? 됐죠? 괜찮아요? 혼합 기체 나온 순간 이제 VS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랑 뭐랑? 특정 기체랑 혼합 기체랑. 물론 지금 혼합 기체랑 특정 기체 이런 게 주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그치? 이 비교 대조가 이 글의 주제는 아니잖아. 맞아, 아니야? 비교 대조가 이 글의 주제가 아니야, 지금. 그치? 근데 비교 대조 나오면 그냥 다 붙여. 습관을 들이세요. 뭔가 비교 대조 붙일 게 나오면 그냥 VS 붙여버려. 알겠죠?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뭐 할수록? 클수록. 됐습니까?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됐어요? 그럼 이거 자 기체의 농도가 크다는 말은 거기에 기체가 이 특정 기체가 많다는 얘기겠죠? 비율이. 그러면 더 작은 주파수 무슨 얘기야? 질량이 더 크다는 얘기죠. 아니에요? 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대요. 이건 이해 잘 안 되죠, 솔직히. 넌 돼요? 나는 지금 여기까진 괜찮거든?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 그건 맞아. 그치? 왜? 특정 기체가 더 많을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여기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약간 잘 모르겠어요. 넌 알겠어?
왜냐면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게 됐다는 거잖아. 아니에요? 근데 더 작은 주파수에서 맞나? 자, 이런 걸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잘 안 되면 정보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쵸? 아니야? 근데 혼자 공부할 때는 이 문장 잡고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하면서 한 30분, 20분 막 고민하라고요. 고민해, 혼자서. 실제로 고민해봐. 어? 알겠죠? 난 지금 진짜로 모르겠어요. 여기 이 문장 약간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문장을 우리가 그냥 언뜻 대충 보고 지나가면 쉽죠? 그렇지 않아? 그냥 질량 많으니까 더 작은 주파수인가 보다 이거 아니야?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하죠? 내가 느끼기에는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아. 그치? 그럼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거잖아? 일정한 주파수 값을 유지하는 거잖아? 괜찮아요? 그러면 기체의 농도가 더 크다고 해서 더 작은 주파수에서 유지하는 거 맞나? 어차피 진동자에 붙는 건 일정량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아니, 만약에 안 헷갈리면 더 좋아요. 근데 내가 헷갈려서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농도가 적으니까 그 주파수가 작은 게 질량 변화가 아니에요. 질량 변화가 더 많이 생겨서 질량 변화가 더 많이 생겨서? 그 뭔가 근데 어차피 일정량까지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 문장이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 내가 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지는 이해돼? 봐봐.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거야. 수정 진동자에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일정량까지 달라붙으면 더 이상 붙지 않는다 이 말 아니야? 아니에요? 그럼 내가 느끼기에는 농도가 크든 작든 여기 달라붙는 양은 고정돼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에요. 기체마다 질량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이잖아. 기체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체의 농도끼리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기체가 농도가 크면 질량이 작은 거야. 왜? 왜?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크면 그 혼합 기체 안에 특정 기체가 많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야? 그걸 무조건 질량이 크다 작다로 얘기할 수는 없지. 혼합 기체의 질량을 알아야 그거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렇긴 하지만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난. 아, 근데 저기서 농도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300g 달라붙는 거랑 10%랑 30%짜리 300g 달라붙는 거랑 양은 똑같은데 그냥 농도가 다르니까. 아니지. 그래요? 특정 기체가 일정량이야. 혼합 기체가 일정량이 아니라. 아, 근데 거기 그 중에서 농도를 모르는 거야. 아니, 봐봐. 아, 예시를 들어보자면, 혼합 기체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500g이야. 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나가 100g이야. 아니다. 하나가 1000g이야. 됐어요? 특정 기체가 여기에 300g 있어. 됐어요? 아니다, 200g으로 하자. 너무 많으니까. 200g 있어. 그리고 여기 600g 있어. 됐나요? 그럼 여기가 농도 더 크죠? 아니야? 농도 더 크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일정량이 150이라고 해봐요. 응? 150이라고 해봐. 그럼 얘는 150, 이 특정 기체가 진동자에 150만큼 붙으면 주파수가 유지되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거 있어요? 세팅 잘못된 거 있어?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 150까지 150 붙을 수 있지 않아? 여기도 150 붙을 수 있지 않아? 그러면 주파수가 동일한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야? 왜 모르겠어요? 아니, A에서 150만큼 특정 기체가 진동자에 붙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B에서 150만큼 진동자에 특정 기체가 붙을 수 있어, 없어? 그럼 두 개의 주파수가 같은 주파수로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주파수가 정확하게 뭔지 몰라. 지금 주파수가 몇 번이나 나왔는데. 그럼 큰일 난 거지, 너는. 알겠었는데 이렇게 자세히 아니, 주파수는 뭐야? 진동이잖아. 아니야? 주파수는 질량 나타내는 거 아니야? 난 지금 내 머릿속에서 이렇거든?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A랑 B랑, 그러니까 더 작은 주파수가 아니라 같은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야. 그럼 뭐가 달라져? 달라붙는 시간이 달라지겠지. B가 훨씬 150에 빨리 도달하겠지. 그건 알겠어. 그건 그럴 것 같아.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150 원래 봐봐. 그럼 일정량이 150이야. 진동자의 특정 기체가 0 붙어 있었어. 0 붙어 있을 때 주파수가 100이었어. 됐어요? 0에서 150이 되면 주파수가 50이 된다 쳐. 그럼 나는 50이라는 일정한 주파수에서 같은 주파수에서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건 이해했어요. 라는 생각이야, 지금. 근데 무조건 내 말이 틀려야 돼, 안 틀려야 돼? 틀려야 무조건 틀려야 돼. 왜? 글이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지금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야? 이게 기회야. 무슨 일? 이게 글을 내가 뭘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나? 내가 그래서 뭘 잘못하고 있나? 나의 실수를 고쳐볼 기회야. 근데 사실 봐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거랑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근데 이거 정보 처리하고 넘어가. 근데 만약에 이 세트가 쉬운 세트야. 그러면 다 맞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는 글의 아쉬움이 엄청 남아, 안 남아? 엄청 남아 있는 거야, 지금. 다 맞는 거랑 상관없어, 사실.
지금 나 이 문장 해결이 안 됐잖아. 아, 근데요. 저 위에서 그 뭐지? 그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 얘기할 때 그냥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 자체는 같은데 그 농도에 따라서 원래 값이 고정돼 있는데 질량이 크면 주파수 변화 정도가 더 커야 되는 거 약간 모르겠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하지 말고. 네 말 좋은데, 네 말은 이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가 매우 크다잖아. 야, 이건 고정이지. 그러니까 이게 고정이니까 아무튼 특정된 질량 분의 주파수 변화 정도가 똑같은 잘 나타야 되는데 농도에 따라서 농도가 크면 질량도 크니까 그거에서 차이가 나네. 뭔가 그러니까 네 말은 분모가 600이 된다 이 말이잖아. 네. 아니야? 네. 그냥 비율적으로. 넘어갈까? 넘어가자. 내가 생각해서 내가 깨달으면 너네한테 뭐 영상 찍어서 보내주든지 할게. 근데 난 사실 그냥 이렇게밖에 안 돼. 이미 사고가. 네, 여러분 이게 진짜 그래요. 사고가 한번 이렇게 박혀버리잖아? 그럼 아무리 다시 읽어도 그렇게 읽혀. 지금 난 잘못 읽은 거야. 그치? 나 오독 하나 있어요, 지금. 오독이라는 말 알죠? 잘못 읽었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동 진동자에 붙어서 됐나요?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한대요. 됐어요?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대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반응 시간이 짧다고 특정 기체의 농도가 변해? 아, 그거 아니야. 그치? 여기선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 있대. 됐나요? 그럼 얘들아 반응 시간은 누구끼리 비교야? 반응 시간은 특정 기체끼리의 비교죠. A 기체, B 기체의 반응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돼요? 이런 거 좀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특정 기체끼리의 비교죠. 우리가 아까 고민했던 건 같은 기체의 농도끼리의 비교고요. 아니야? 저 써줄게. 긴장하지 마. 써줄게. 뭔 말인지 지금 놓쳐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여기는 뭐야? 여기는 같은 기체의 농도끼리의 비교죠. 맞죠? 네. 됐나요? 뭐라 썼는지 안 보여? 그리고 그런 데가 나왔어요. 그런 데는 항상 조심해라. 전환. 그쵸? 지금은 뒤쪽에 나와서 그 역할을 안 하는데 그런 데는 평가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때 쓰는 접속사이기도 해요. 아시겠죠?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었어요. 그럼 다시 특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농도를 대평가하게 되죠? 네. 아니에요? 과대평가하게 되잖아. 특정 기체의 질량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 돼요? 측정하려는 대상의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뭐야? 과대평가된다. 맞죠?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됐습니까? 그럼 또한 앞뒤는 뭐야? 또한 앞에는 대상 기체 말고 다른 기체 붙은 거. 또한 뒤에는 대상 기체만 붙었을 때의 문제. 돼요? 앞과 뒤, 또한의 앞과 뒤가 무슨 차이가 있나? 봐야죠. 그 기체의 농도는 알 수 없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워도 돼요? 나는 만약에 내가 학생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윗문다에서 농도 감지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학생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아니냐? 여기 윗문다, 여기.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 있다. 여기서 농도 감지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너는? 하은이는? 아니, 잘한 거 아니에요. 좋아. 그럼 너무 잘했어. 근데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도 감지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지? 농도를 모른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죠? 그치? 그럼 얘가 틀렸어? 아니야, 내가 틀렸어. 당연히 내가 틀렸지. 그러면 진짜 내가 농도를 아직 모르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치?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개죠? 내가 농도를 아는지 확인을 하면 되고, 그치? 그걸 실패하면 모르는 거잖아. 아니면 윗문단이 농도를 아는 게 아닌지 확인하면 되죠. 그치? 난 두 번째 방법을 쓸 건데, 지금. 윗문단은 농도를 아는 게 아니죠. 얘는 상대적인 농도 크기에 따른 어쩌고 저쩌고죠.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죠? 무슨 얘기야? 정확한 농도는 몰라. 몰라, 지금. 그러면 약간 당황해서 땀은 났지만 넘어가는 거죠. 이해됐으니까.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놔야 된대. 됐나요? 지금 봐봐. 얘들아 봐봐.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 농도에 따라서 주파수 변화. 그치? 이걸 한다잖아, 지금.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위에서 한 일은 뭐야? 아이씨발. 위에서 한 일은 뭐야? 주파수에 따라서 농도 이런 느낌 아니야? 아니에요? 그쵸? 그치? 근데 주파수에 따라서 농도 이렇게 했더니 농도를 알아 몰라? 몰라. 됐나요?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주파수를 알죠? 그치? 아니야? 주파수를 알지 않아. 우리는 감소된 주파수. 몰라요? 알잖아요. 알아 몰라? 근데 위에가 왜 교과서에 따라 일정 주파수가 됐을 때 농도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봐.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아, 이 기체는 농도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이거 아니야? 물어봐. 잘했어. 응. 하은이는 아직 몇 번 안 했으니까 화 안 내는 거예요. 가영이가 물어봤으면 대가리 깨야죠. 씨. 됐니? 얘들아 그럼 봐봐. 주파수로 농도를 했는데 이거는 농도가 상대적으로 어떻다만 알 수 있지? 정확하게 이 농도가 얼마다는 알 수가? 그래서 뭐란데? 농도마다 주파수를 재놓은대. 됐나요?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 주파수를 보고 이 주파수로 가서 이 주파수면 이 농도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해돼요? 안 돼? 여기서 측정을 해서 여기는 정해진 값이죠. 그치? 이 측정 값으로 정해진 값으로 가서 농도를 찾는 거죠. 됩니까? 이게 뭐야? 이게 사실 뭐랑 똑같아? 여러분 맨날 하잖아 수학 시간에 옛날에 루트 2는 1.414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루트 2가 1.414가 아닌가? 그 로그 값 찾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야? 맞잖아. 똑같은 거잖아. 그 후 대상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이야 혼합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했어요. 됐어요? 그럼 이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측정값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 대상기체의 농도마다 측정해놓은 주파수 값을 맞춰서 가면 되죠. 아니야? 그럼 이제 그 주파수 값을 딱 찾으면 농도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지영이는?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눠요. 이러면 농도 민감도. 응? 똑같죠 아까랑?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질량 민감도랑? 됐어요? 그럼 이제 풀어.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내가 이거 어제는 이해가 됐거든 여기 어제는 이해가 돼서 그냥 스무스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어. 근데 오늘은 이해가 안 돼. 이래요. 분홍 숙제 아니었어요. 숙제였죠? 네. 계란 먹을.
존나 멋있는 개나인데 감동란인데. 아, 허리 아파. 어떻게 틀렸어? 아니, 맞긴 했는데 애매해서 틀렸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불가능을 막 다 해내지? 맞긴 했어요. 근데 애매해서 점수를 준 거. 누가 줘? 감동을 원래 줬잖아. 자존심 상했어? 너무 어려운데. 누가 그걸 몰라요. 그 불법인데. 아, 몰라요. 제가 돈벌이라고. 이거 틀리기 시작하면 이제 맞을 게 없어. 아, 그냥. 아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왜 그러세요? 외동이 아니, 그거 뒤집으라고. 글쎄. 어. 저번에도 그러더니, 씨. 너무 뿌연데? 이제 이해했어요. 됐다.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냥 써져 있는데. 그걸 안 들어. 졸려. 자, 이거 너 가져. 맛있어. 무서워. 자르신 거예요? 뭘? 이미 자르신 거예요? A4 용지를 잘라서 붙인 거지. 알았어. 졸라 똑똑하지. 저는 뭐로 가리고 자르셨어요? 사실. 가리고 복사를 어떻게. 종이 하나 꺼내서. 이게 이렇게 가끔 있는 일인가 봐요. 다 맞는 게. 봅시다. 자, 글도 크게 어렵지 않았고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네. 그치? 문제는 뭐야? 선생님이 혼자 한 문장 존나 헤맨 것. 여러분 안 헷갈렸는데 나 혼자 졸라 헷갈린 거. 난 아직도 헷갈려요. 어제는 안 헷갈렸어요. 그게 더 소름 돋죠. 어제는 안 헷갈렸다는 게. 8번은 5번. 8번 틀리면 이제
뭐 다른 걸 좀 찾아봐야겠죠? 8번을 틀리면. 그치? 뭐 미용을 배운다거나 뭐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죠. 선생님 왜 자꾸 맨날 이런 거 할 때마다 미용 얘기 하는지 알죠? 왜요? 너 얘기하지 않았어? 선생님 친구 중에 공부 엄청 못했는데 미용 배우던 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걔 그때 얘기 안 했나 너? 걔 샵이 막 30개인가 그래요. 네.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나요? 너네 학교에서도 맨날 공부 안 하고 맨날 실기 대충 하던 애인데 갑자기 뭐 하나 떠가지고 작품 막 몇천만 원에 팔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생 몰라요. 너네 학교에서 제일 잘하던 애든 미술 선생님하고 걔는 하나에 몇천만 원씩 팔고 막 이러고 그럴 수 있잖아. 공부 잘하면 뭐가 좋아?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안정감. 그러니까 상방이 뚫리는 게 아니야. 하방이 튼튼해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하다못해 나같이 학원 선생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공부를 잘했으면. 그치? 공부를 잘하면 성공해? 아, 그건 아니야. 상방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야. 근데 빠지지 않게 해주는 정도? 공부는. 그래서 공부 이후에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공부 못하던 친구도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죠. 다만 떨어지기도 쉽다는 문제가 있을 뿐. 근데 나는 모르겠어요. 공부 자체가 재밌기도 했거든. 공부가 아예 재미없어요? 그건 아니죠. 재밌는 순간 있지 않아요? 있죠. 공부는 그거죠. 그리고 모르는 거 진짜 막 한 3일 고민해가지고 깨달았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아까 그 문장 내가 이따 집에 가서 또 이번 주 막 생각할 거 아니야? 씨발 이거구나. 쾌감 있죠. 너도 뭐 만들다 막혔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졸라 빨리 가서 해보고 싶잖아. 아니냐? 그런 적 없어? 수학 문제 같은 거 특히 막 맨날 생각하다가 집에서 샤워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 적 없어요? 새끼들 공부를 안 하나? 공부하면 그런 경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봅시다. 수정 이외에도 앞전 효과를 보이는 재료가 있다. 네, 앞전체. 그 중에 한 종류가 수정인 거고. 그쵸? 수정을 절단하고 가공, 미세 질량 측정해서 네, 이게 앞전체잖아요. 그치? 수정 진동자고. 공기 저항 변화를 이용하여 물체의 질량을 전기 저항 측정하는 경우가 있다. 맞죠? 제일 첫 문장에 나와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절단한 수정은 크기가 달라도 크기 중요하다고. 그치? 크기랑 뭐였지? 질량 아니에요. 모양이에요. 모양. 됐어요?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질량으로 나눠. 이게 질량 민감도죠. 질량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당연한 말 써놨어. 그치?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얘들아, 우리 1차 합전 효과, 2차 합전 효과 수정해서 다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이거는 수정은 앞전체잖아요. 앞전체는 앞전 효과가 1차, 2차 둘 다 일어난다가 앞전체 아니야? 근데 수정에서 아까 2차 앞전 효과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치? 기계적 변형 때문에 전압이 바뀐 경우가 있었나? 없었죠? 그치? 그래서 어제 수업할 때는 얘기했었는데 오늘 까먹었네. 저것 때문에.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나는. 어제. 1차 앞전 효과는 왜 안 나오지?
2차 압전 효과는 나온 거잖아. 안 나온 거야? 나온 거잖아. 전압을 가하면 수정이 진동한다. 나온 거 아니야? 너 왜 대답 안 해? 나오는 거죠. 그치? 근데 1차는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그럼 1차는 어떻게 된 거야?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돼요. 뭐? 주제에 상관이 없어. 안 나오나? 그치? 두 번째는? 내가 잘못 읽었나? 나왔는데 내가 모르나? 그쵸? 둘 중에 하나 있어야죠. 근데 지금 주제를 타고 question and answer를 타고 쭉 왔는데 막 되게 튀는 거. 아까 그 문장은 내가 잘못한 거고 너네는 다 이해된 거잖아. 그치? 그런 걸로 해. 그치? 그래서 지금 특별히 막 이해 안 되고 거리끼는 문장이 없죠? 그러면 1차 안 나온 게 큰 문제가 아닌가 보다 해야죠. 이해돼요? 근데 글이 끝나는 순간까지 1차가 왜 안 나왔지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네. 왜 2차는 나왔으니까. 왜냐면 압전 효과에 대한 설명에서 이 중에 2차만 측정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 안 그래? 1, 2차는 동등한 거 아니야 지금? 기억에는 1차 압전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있다. 네, 맞죠? 수정. 머리 콱 가만 안 놔둬, 씨. 네. 기억에서는 전압에 의해 압전체의 기계적 변형이 일어나. 맞죠? 그게 뭐야? 진동. 기계적 변형이 진동 아니에요? 맞죠? 기억에는 전극이 양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수정이 사용되죠? 맞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전압을 넣어가지고 진동을 만드는 거잖아. 기억에서는 전극에 가하는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에 맞춘다. 맞죠? 그치? 이래야 어떻게 되니까? 진동의 폭이 커져서 측정하기가 쉬워지니까. 기억에 전극에 가해지는 특정 주파수의 전압은 앞전체의 고유 주파수의 값을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니죠. 고유 주파수의 값과 똑같은 걸 넣어가지고 진동폭이 커지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11번. 여러분 보기에 대한 태도 뭐라고? 대응. 대응. 비교되죠? 됐어요? 알코올 감지기 AB. 밀폐된 공간. 혼합기체 알코올 농도. 그럼 알코올이 대상기체죠? 돼요? 이때 A, B는 모두 진동자에 알코올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처리. A와 B 모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파수 감소하다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일정 유지. A의 진동자에 있는 앞전차의 고유 주파수. 됐어요? 알코올만 있는 기체에서 미리 측정해 놓으면 혼합 기체에서 알코올의 농도를 알 수 어떻게 있어요? 없어요. 알코올 농도에 따른 시간의 진동자에 있어요. 그쵸? 알코올만 있는 기체의 이거는 이건 고정 아니에요? 고정? 그냥 하나의 값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왜? 농도 100%니까 농도에 따른 주파수 값을 측정해 놔야죠. 됐나요? 네. B에 달라붙은 알코올의 양은 변하지 않고 다른 기체가 함께 달라붙은 후 화세. 대평가죠. 그치? 진동자의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이때 주파수의 값은 알코올만 달라붙었을 때보다 더 작아. 맞죠? 됐나요? 네. 몇 번 했어? 이렇게. 씨. 알코올만 있는 기체 뭐 어떡하게. 어떻게 이거 먹으면 죽어요. 도수 100짜리 술이에요. 씨. 도수가 알죠? 알코올 어떻게 알아? 좀 즐기세요? 얼굴 빨간데? 술 먹지 마. 나중에 대학교 가서 먹어. 대학교 가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니까. 담배도 피지 말고. 알겠지? 나중에 성인 되세요, 성인 돼서. 성인 돼서도 하지 마, 담배. 그리고 마약 조심해. 진짜 조심해. 요새는 진짜 좀 무서운 것 같아. 미친 새끼들 많은 것 같아. 너네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친 새끼들이 워낙 많으니까. 쉬는 시간 혹시 줘야 되나요? 씨발 맨날 쉬어. 하루 종일 쉬는 것 같아 이 새끼들.